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로 법안 수로는 15번째입니다.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곧바로 국회 재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된 김건희 여사 문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순방 중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옳았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최상병 사고는 안타까운 죽음이고 정말 이제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 사고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이 잘못한 조치를 국군 통수권자가 화를 내면서 바로잡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해요. 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잘한 일을 잘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대통령이 군과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았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최상병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너졌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때문에 이제 경찰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 대통령 반대 세력들도 더 이상의 선동을 멈추고 이 문제를 이제 여기서 끝내고 이 투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어제 경북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빠르게 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지만 이번에는 21대처럼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 발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인데 사단장이 현장 지휘를 했다는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 기록들 그리고 통화 자체가 없었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말로 다 드러났고 말하자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밖에 길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의혹이 해소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전히 많은 남는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권의 지금 전당대회의 유력한 후보자도 특검의 필요성, 이 최혜병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여권의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공개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사실상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그런 문제로 현재의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이렇게 한쪽에 반대와 불신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스스로의 국정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 특검법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위헌 요소를 지적하면서 처리 과정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모르고 특검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경찰이 1년 동안의 수사를 거쳐서 결과를 발표를 했으면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어야죠. 경찰을 못 믿겠으면 임의를 가든가. 네? 명백하게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없다, 무혐의다 라고 했으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먼저 내렸던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평가하고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낮으니까 대통령이 한 일은 무조건 트집을 잡아서 대통령 발목 잡으려고 하고 무슨 뭐 특검과 탄핵이 무슨 뭐 걸그룹 노래 가사입니까? 맨날 특검 아니면 탄핵 모든 것이 다 명백하게 다 밝혀졌는데도 위헌적 요소도 이 수사와 이 탄핵 수사와 소추의 권한은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입법부가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제한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특검이 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무슨 마치 완장찬 일종의 독재 형태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위헌적 요소고 당연히 정부가 이것은 거부권을 대통령과 함께 행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정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는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공수처 결과와도 별개로 현재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공수처 수사와는 별개로 특검법은 필요하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물론 방법론에서는 민주당하고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야가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조정될 것이지만 일단은 여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자가 그런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병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에는 어떤 사안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권력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고 이건 분명히 밝혀서 이 국가 그러니까 병사를 군대에 보내는 모든 국민들 부모의 의혹이나 이런 불안을 해소해줘야 된다. 앞으로 더욱 이런 의혹이 있는 죽음이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정치적 의도와 이런 것이 만약 있다면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국회에 가서 재논의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더 드러날 것인가 이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제2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특검 법안이 언제쯤 재의결될 것인가 그리고 재의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시 국회로 되돌아왔을 때는 생각보다 좀 많은 표차로 폐기가 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언제쯤 재의결이 될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그때 재투표를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일각의 분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거와 상관없이 네. 재투표의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결정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의원도 생각을 바꾸게 될지 몰라요. 안철수 의원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민심, 국민 이런 얘기하면서 찬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달라지는 상황이 됐고 많은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도 설득을 할 겁니다. 경찰의 발표를 봐라. 임성근 사단장 아무런 혐의가 없지 않느냐.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안철수 의원마저 저는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108명 중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국회에서 재결이 언제쯤 이뤄질지 또 그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한동훈 후보가 이건 지금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7.23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지만 두 개의 변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이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7명만 찬성을 하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여론이 어떤 식으로 이 7명을 끌어들이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이 특검법과 관련된 이 최혜병 사건을 자세히 보면 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연루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이 스모킹 건이 드러날지 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재의결 표결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역시 또 어떤 사태의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이달 중에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19일에는 최상병 사망 사건을 다루기로 했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을 좀 다루기로 했는데 조금 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청문계획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특히나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민주당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140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국정 장난이에요. 운동권 대학생 신입생들, 1학년생들이 서클에서 무슨 모여 앉아가지고 모의 재판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130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청원의 사유를 보면 5개의 청원 사유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통령이 잘못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 5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후쿠시마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반대를 했다가 집회도 열고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후쿠시마 문제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민주당이나 탄핵 청원에 서명한 그 국민들 전부 다 남해안에 가서 이번 휴가 때 열심히 회 먹고 수산물 먹고 즐길 거예요.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 게 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국회 법사위에서 무슨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증인들을 소환한다고 하고 네 번째 사유는 뭔지 압니까? 강제징용을 왜 대통령이 일본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냐.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완전 정상화돼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아주 굳건하게 됐잖아요. 예? 또 무슨 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일가가 영향을 넣어서 마음대로 노선 변경했다. 사실관계도 100% 틀린 거는 대통령 선거 전에 전부 다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식으로 갖다 대면서 대통령 탄핵해 간다고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 불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국정 장난을 하고 있어요. 다수당이라는 민주당이 이게 나랍니까 이게? 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무슨 탄핵이라는 게 옆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탄핵 청원 사유나 됩니까 그게? 예? 후쿠시마를 포함을 해서 무슨 뭐 양평 고속도로 포함을 해서 최상병 사건도 탄핵 청원 사유 1번인데 경찰에서 다 밝혔잖아요. 임성근 사단장 문제를 깨끗하게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다 밝혔는데 그런데도 탄핵을 해서 저런 식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무조건 대통령 정권에 대한 선전선동 공세만 하려는 국정 장난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 장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건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왜 그러면 저렇게까지 사실상
국정을 주도하는 그런 양태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22대 총선 결과를 잘 보면요. 22대 총선 있기 전에 이 행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독단적이고 반헌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그것이 국회의 권력을 몰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뭐 잘해서 많은 표를 얻었습니까? 행정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라도 나서서 제발 좀 견제 감시해달라. 그런 뜻으로 야당이 표를 몰아준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국회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그게 좀 과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지지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면서 국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부의 독단을 막는 견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편에서는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다, 혹은 국정 장난을 하고 있다, 혹은 국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는 것인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만 하더라도 보면 헌법 정신에 위반해서 합의제 기구를 이 독임제 기구처럼, 이건 전혀 사법부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리는 이런 사안조차도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현재와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좀 더 엄격하게 국회 역할을 열심히 해달라, 이게 지지자들의 바람이었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5건 원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해석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는지, 또 이 문자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김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문자 전문을 보면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과 번민이 많았고, 이 불안과 걱정과 자책감과 이런 것에 시달렸는지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이상한 친북 좌파 목사의 비열한 몰카 공작에 순진하게 넘어가 가지고 선물로 가져온 명품백을 받는 바람에, 예? 자기 자신이 내가 행동을 잘못해 가지고 순진하게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면 어떡할까? 이거 모든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내가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되면 이 사과를 1000번이라도 하는데 일단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다.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이게 본질이 비열한 그 좌파 목사의 몰카 공작이지 순진하게 넘어간 거지 내 와이프가. 그래서 사과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 것이 되고, 또 무슨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 세력의 공세가 더 커질 테니까 사과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일이 더 커지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이 반대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사과도 못하겠고, 그런데 사과를 해야 이 일이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번민과 고민에 사로잡혔다가 한동훈 위원장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수십 년 생사를 같이 한 동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동지에게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비대위에서 결정을 내려달라, 사과 이상의 더한 것도 하겠다, 내가 따르겠다, 송구하다, 무리를 빚어서. 결론이 뭐예요? 사과하고 싶은 용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협의해달라, 남편인 윤 대통령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과를 끌어내야 이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유리하니까 좋은 기회가 생겼다, 바로 문자를 하든가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영부인한테 김 여사님 정말 이런 결심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말이지, 제가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해서 갔어야죠. 그것이.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만 추가로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과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거 사실과 맞지 않잖아요. 사과하겠다고 결론은 사과하겠으니까 방법 알려달라고 한 것을.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의리와 관련된 어떤 인간성의 문제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처리를 해서 결국은 이를 그르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예, 김창룡 교수님. 네, 그런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김 여사의 문자가 지난 1월에 있었거든요. 왜 7월에 갑자기 이렇게 공개가 되느냐는 것이죠.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이 문자를 공개한 데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김 여사의 이런 문자 공개는 사실상 김 여사의 당무 개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말하자면 이걸 공개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당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무리 대통령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로 이런저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밝혀오는 것은 저는 거기에 응대하는 것 자체가 아주 비정상적인 경로로 어떻게 보면 권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과 문제만 보냈겠습니까? 인사 문제는 그런 게 없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SNS를 통해서 이 공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사적인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공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남편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비대위원장하고 굳이 그 논의를 해야 되고, 보세요. 그게 이제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당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의 여사의 이 문자질은 이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떤 식으로 끝나든 간에 앞으로 김 여사의 이런 문자는 당무 개입에 직접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의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실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거든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